슬기로운 가지급금 해결 방안 요약편입니다. 상세 해설편은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배임행령, 또 모르면 세금을 2배로 내는 게 바로 가지급금 해결 방안입니다. 빚쟁이 대표 가지급금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거액의 가지급금을 별도 약정 없이 무단으로 인출하여 장기간 상환하지 않았을 때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 짚고 가겠습니다. 가지급금을 별도 약정 없이 어떠한 서류나 근거 없이 가지급금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장기간 1, 2년 갖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또 임의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영상 들으시는 대표님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1인 주주인데,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주식을 다 갖고 있는데 가지급금에 대해서 누가 문제를 삼을 사람이 없으니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인 주주라도 횡령죄가 성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표님은 토지를 판 돈이 법인 통장에 있었는데, 이 돈을 보관하던 중에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활용을 좀 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법, 즉 횡령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에 대표님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주식 전부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혼자서. 그리고 회사가 청산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매각대금을 사용한 거지, 그렇게 횡령이나 고의로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이유가 있네요. 회사를 폐업할 예정이었고, 어차피 정리할 회사였고, 어차피 폐업하면 다 주주인 내가 가져갈 돈이니까.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유죄라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상식에서는 어차피 폐업하면 본인 돈인데, 그것으로 폐업 전에 폐업할 회사인데 좀 사용한 것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런 행위들을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고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하였습니다. 자, 부산고등법원에 2020년도에 있었던 판례고요. 왜 가지급금이 생겼을까요? 실제 매출보다 매출 세금 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경우,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서 비용 등을 축소 계상한 경우, 영업의 필요상 불가피한 비자금 성격의 지출로 회계상 기표가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경우, 회계연도 결산 시 매출과 매입의 차이가 발생하여 세무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제가 본 경우는 이런 6가지 경우가 많았고요. 이 중에서 90%는 세 번째, 비자금의 성격의 지출로 회계상 기표가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지금 6가지 중에서 5가지가 다 실제 가져간 게 아니라 가져간 걸로 처리가 된 케이스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지급금이 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다 4.6%에 대해서 입금 산입이라는 것은 수입으로 보니까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내게 되겠죠. 물론 4.6%가 아니라 대출, 이자의 가중평균으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2번째는 지급, 이자, 송금, 불산입.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가 대출이 있어서 이자를 냈는데 이 이자를 비용으로 다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표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의무가 있죠. 왜? 계정상에서 대표님이 빌려간 돈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인정이자만큼 대표님 상여로 처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해결하는 방법은 빌려간 돈으로 되어 있으니 그 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변제할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법인을 경영하는 임원이시기 때문에 임원으로서 급여를 올리거나 상여를 받아서 또는 퇴직금을 활용해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죠. 동시에 주주시거든요. 법인 설립할 때 대표님의 돈이 들어갔으니까 주주로서 해마다 배당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자본거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급여는 무조건 급여를 높여서 가지금을 갚겠다? 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될까요? 세금이죠. 네, 소득세는 누진이다 보니까 최고 지방세 포함하면 49.5%, 4대 보험까지 하면 절반이 넘어갑니다.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서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해야 해요. 제가 급여 설계하는 영상 굉장히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특히 두 번째 영상 보시면 최적선을 찾을 수 있어요. 적정한 금액을 정한 후에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지급 규정입니다.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정관이나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 등에 넣어주셔야 돼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있지만 대표님 최저임금 없습니다. 규정 없으면 무임금이에요.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상환 플랜 두 번째, 주주로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배당, 그리고 주식의 매각, 또 잉여금 처분 등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가지급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배당에서 핵심 포인트, 정관에 의거해서 중간배당 규정이 있으면 중간배당도 할 수 있고요. 또 차등배당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차등배당에 대한 것은 과거보다는 효과가 떨어지죠. 자, 이것은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놨는데 가지급금 상환용은 아니고요. 이 차등배당은 어차피 배당이 나와서 한 번 더 적어드렸는데 이것은 자녀들에게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기 위한 차등 배당이고요. 자녀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별도로 따로 내용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배구조를 변경하고 적극적인 배당을 해라. 네, 지배구조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배당은 더 큰 세금을 불러오거든요. 따라서 배당 정책을 쓸 때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배구조의 전략적인 조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식을 활용하는 것 중에서 내 주식을 매각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주식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인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법인 입장에서 법인 주식을 사들일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 주식을 좀 주고 싶어. 스탁그랜트. 또 우리 회사에 유능한 인재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싶어. 스탁옵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유능한 인재들을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법인이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대표님이 내 주식을 주면 되지 않을까? 줄 수 있죠. 그러면 증여가 되는 거고요. 받는 사람 증여세 내는 거고. 그게 아니라 법인이 주게 되면 법인이 자기 주식이 있어야겠죠. 그럼 주주들한테 주식을 좀 파세요. 법인이 주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럴 때 대표님이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급금도 상계하고 본연의 목적인 주식을 활용한 양질의 인재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인 입장에서 자사들을 취득하는 거지만 대표님 입장에서는 매각을 하는 건데 자, 매각에 있어서는 항상 세금 이슈가 있다. 자, 자사주 같은 경우도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스텝업 자사주를 활용해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지금 처리 방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뭐냐? 이렇게 처리를 할 때 세금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세금이 동반이 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대표님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해결 방안 중에서 지금 보수급여, 퇴직금은 임원으로서였고요. 직무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절세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보수급여 퇴직금은요,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줄어들어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소득세예요. 그런데 보수나 급여는 근로소득이니까 합산을 하죠. 다른 소득과. 그런데 퇴직소득은 분리과세합니다. 세금도 상대적으로 세부담도 적어요. 그러면 좋은 게 뭐예요? 퇴직금. 그런데 지금 퇴직금이 중간정산이 제한을 많이 받죠. 이 부분은 우리 회사에 맞게 반드시 검토하셔야 되고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인 입장에서 비용 처리되고요. 개인 입장에서는 비과세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0%부터 있으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배당입니다. 배당은 아까 보수급여 퇴직금 직무발명처럼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세금을 냅니다. 위에서는 법인은 세금이 줄고 나는 세금이 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적정선을 찾는 게 급여 전략이거든요. 자, 포인트는 연봉이 낮을 때는 소득세 부담이 낮으니까 좀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자, 배당금으로 변제를 할 때 절세 포인트, 분리과세 수준까지 좀 맞추시는 거. 넘어가면 종합과세 되니까 이 부분은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직무발명은 비과세 구간까지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금으로 가지금을 상환할 때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 나중에 하든 지금 하든 큰 절세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퇴직금을 처리를 하면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 법인의 이익이 줍니다. 그리고 법인의 자산도 줄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되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 부분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식 이동의 해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세 포인트 배당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할 게 바로 전략적인 지분 구성이었는데 이 전략적인 지분 구성을 할 때 세금이 상당 부분 나갑니다. 가지금 처리 방안 실제 실행 프로세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가지금 규모와 발생 원인을 파악한다. 두 번째, 일시에 큰 금액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컨디션을 체크합니다. 세 번째, 가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플랜. 자, 이것은 일시에 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랜 2차적으로 수립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지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지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남겨주시면 가지금 해결 방안 해설편 영상 올릴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